사례를 갖고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요건 적용 여부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중복 보유 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면 되고, 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중복 보유 기간이 이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3년, 2년, 1년이 따로 그 중복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자들, 그러니까 양쪽에 비조정 대상자에게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두 개 다 비조정 대상자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이요? 그냥 종전처럼 3년 안에 달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2018년 4월 1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지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20년 5월 1일에 용인시 수지구에 소지하고 있는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A주택, 종전주택 취득일은 중요하지 않고 B주택,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지겠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2020년 5월 1일이죠. 이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수지는 됐죠. 그러면 이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신규주택 취득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1년 안에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야만 이 A주택,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임대차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 이번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지하는 A주택, 이게 이제 종전주택이고, 2020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지하고는 B주택을 신규로 취득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2017년 9월 6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11월 8일 조정 대상 지역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B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비과세죠? 3년.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세제 혜택 변화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죠. 세금세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주택수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그거예요. 양도 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 양도 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택을 팔 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중과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율을 가산한대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일반 세율에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사람들은 플러스 10%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3채 이상인 사람들은 플러스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럼 장독공제 안 되고 세율이 중과가 돼요. 그럼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3억 원입니다. 보유기간은 1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양도 차익이 3억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겠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연수에 따라서 2%씩 적용되죠. 그래서 2% 적용하니까 20%입니다. 그럼 6천만 원이 빠진 2억 4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럼 누지공제까지 반영을 하면 7,18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택이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 근데 팔 때 나는 이 주택 중과가 적용돼 라고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3억이라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독공제 안 해준대요.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과표가 되겠죠. 이 과세 표준에다가 아까 38% 곱했잖아요. 여기다 10%를 가산한대요. 그럼 48%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세금이 아까 7,100만 원이었던 세금이 1억 2,400만 원이 됩니다. 상당히 크죠. 거의 양도세액의 한 45%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예요. 그러면
3억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공제 안 해주고 세율 한번 볼까요? 일반 세율에다가 플러스 20%가 가산돼요. 58%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 그대로 적용하고 그럼 세금이 1억 5,400입니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양도차익의 55%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낼 세금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 어느 시점을 갖고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양도일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아까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중과가 바로 적용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줄 모르고 나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잔금 치를 때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유겠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 체결하면 안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나면은 손해 피해자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주자. 이때까지는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한다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가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그냥 쉽게 1차, 2차로 나눠서 받았는데 1차 받고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가 되고 그 이후에 2차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주면 되냐고 말아야 돼요. 해주는 게 바뀌어서 당연히 손해 피해자잖아. 근데 지금 해석 자체는 계약금을 다 받아야 해주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1차, 2차 일부만 받았을 때는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2018년 4월 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올해 5월달에 이제 팝니다. 양도일 현재 이 판 사람은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경기도 용인시는 2018년 10월 31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취득일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네. 근데 양도일 현재 하려고 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그럼 중과 적용돼야 안 돼요? 되겠죠? 중과가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한번 볼까요? 2018년 4월 1일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부산시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즉 내가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2020년 5월 1일 날 이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운대구는 2019년 11월 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에 해지가 됐어요. 즉 양도일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중과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즉 양도일 현재를 받고 양도세 중과 여부는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과가 상당히 세금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잘못 판단하면은 나는 중과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중과가 들어들면은 이 세금이 엄청나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중요해가지고 중과세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사례 몇 가지 더 보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다주택자라고 했는데 다주택자의 정확한 의미는 양도 당시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의 의미하고 중과 대상 주택수의 의미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여부에 불문하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중에서 분지역, 세종시 중에서 읍면지역은 기준시가라는 건 그거죠. 주택이기 때문에 개별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가격이 3억 원이 초과되면 포함되고 3억 원이 이하면 제외하게 돼요.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잘 한번 같이 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A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B주택 기준시가 4억 원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택수 몇 채입니까?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입니까? 중과대상 주택수 하나예요? 두 개예요? 중과대상 주택수는 두 채죠. 왜? 충남 천안시는 기타 지역에 포함되네. 3억, 기준주가 4억이네. 그러니까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강남 걸 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과되죠? 왜?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 중에 상합하니까 몇 프로 중과? 10% 중과되거든요. 그럼 강남 걸 안 팔고 충남 천안 비주택을 팝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까 중과대상 주택수 두 채를 안 해. 근데 얘는 중과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10채, 100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파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다고 하면은 그 주택은 중과될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이 들어간다, 카운트된다 할지라도. 이해됐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최근에 이제 어제 저한테 이제 다른 모 상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물은 겁니다. 이번 12신용 부동산 대책과 직접 연관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A주택 기준시가 6억 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옥포 B주택 기준시가 2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12신용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도에 거의 전 지역이 다 들어가고 일부 시에 읍면 지역은 빠졌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광주시에 읍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어요. 근데 옥포읍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A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광주시 옥포 B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네. 주택수 몇 채입니까?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입니까? 참고로 경기도 광주시 옥포읍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한 채요? 두 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조정대상 인지 여부를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러면 경기도의 읍면 지역이네. 얘는 빠질라 안 빠져요?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초과되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기준시가 2억 원이니까 빠지겠죠.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는 이 케이스 2에서 몇 채예요? 하나. 그럼 첫 번째 A주택을 판단 중과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중과대상 주택수 한 채라고요. 중과는 언제 되죠?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 됐을 때 A주택 팔아도 중과는 안 되고 옥포가 팔면 옥포는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지금 옥포가 팔면 어떻게 돼요? 중과돼 안 돼요? 옥포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진 거 여기 안 들어갔으면 그 주택은 중과가 안 돼요. 참고로 케이스 2는 A주택을 팔아도 일반 세율, B주택을 팔아도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이게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사례예요. 서울의 강남구 A주택 기준시가 6억 원이고 경기도 성남시 B주택 기준시가 2억 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주택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소득세법상 우리 임대사업자 요거는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수 몇 채? 세 채입니까? 두 채입니까? 여기 소득세법은 장기임대주택 주택수에서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도 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일단 주택수 세 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을 해보세요.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예요? 수도권 강은 수도권에 다 포함되어 있네. 읍면적인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럼 주택수 몇 채예요? 하나, 둘. 얘는 안 빠진다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디에서만 생각하냐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만 임대주택을 빼겠다는 거예요.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임대주택을 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빠집니다. 그럼 여기는 주택수도 세 채고 중과대상 주택수도 몇 채예요? 세 채. 이 중에서 A주택 팝니다. 그럼 중과 몇 프로가 돼요? 20%가 됩니다. 이 중에서 B주택을 먼저 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중과 기준주가 2억 원인데 3억 원 이하인데? 근데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죠. 얘를 먼저 판다 할지라도 중과 20% 되겠죠. C를 먼저 팝니다. C. 만약 C를 먼저 판다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아까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얘도 어떻게 돼요? 일반 세율 곱하기 플러스 20% 중과세율 적용받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은 맞아요. 근데 법에서 얘는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중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안 해주겠다는 것뿐입니다. 배제 요건에 열거되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임대주택을 자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빼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단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만 그때 중과를 그 주택에 대해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수하고 중과대상 주택수의 의미는 다르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법에서 판정하는 경기도의 읍면 지역에 해당돼가지고 기준시가가 3억 이하면은 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판정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설령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데 많이 길고. 3번이요. 예. 세채요. 주택수 세채죠. 네. 중과대상 주택수 몇 채입니까? 네. 임대주택도 들어가요. 네. 세채입니다. 그 중에서 A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 20%, B주택을 먼저 판다 할지라도 중과 20%, C주택을 판다 할지라도 중과 20%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에서 얘는 중과를 하지 말라고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는 들어가는데 법에서 얘는 중과하지 말라고 딱 열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과를 적용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는 중과가 안 될 뿐입니다. 됐죠? 임대주택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는 건 맞다. 자꾸 거기에 성동이 있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으면은 우리 종부세에서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도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만.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서는 빠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번에는 네 번째 해제될 경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었을 때 분양권을 점유했었을 때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대요. 원래 분양권을 점유했을 때 세율이 어떻게 되죠?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 내면은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2년이 넘었을 때 비로소 일반 세율 6%에서 42%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50%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